인생의 모든 국면에는 종착점이 존재한다. 학업도, 직장 생활도,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도 언젠가는 막을 내린다. 인간이기에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우리 모두는 한정된 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한정된 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인지 우리들은 유년 시절부터 항상 치열하게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듣고 살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과연 치열하게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성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들이 자신에게 반복되어 나타나면 우리는 깊은 고민과 방황에 빠진다. 주위에 보면 이와 같은 고민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최선을 다해도 성과가 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전진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제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기일까요? 매우 공감 가는 고민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다시 한번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할까? 아니면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할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포기라는 단어를 실패와 동일시하곤 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포기는 곧 실패를 의미하며 이는 곧 나고자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인생의 기나긴 여정에서 보면 이번의 포기가 반드시 인생 전체의 실패를 뜻하지는 않는다. 포기는 때로 더 큰 도전을 위한 준비 단계일 수 있다. 우리에게는 단 2개의 손밖에 없다. 새로운 것을 잡기 위해서는 이미 쥐고 있던 것을 놓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포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특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나 다니던 학교를 중단하는 것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한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시간 앞에 그 상태가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포기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기력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포기는 새로운 선택, 새로운 출발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기도 한다. 우리는 삶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지 그 불확실성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생의 앞날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소수이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내 노력의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특히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자주 흘러가는 것이다. 이런 시기가 오면 우리는 내 노력에 대한 자책을 그만두고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만 돌리지 말아야 한다. 포기해야 할 순간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일을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들이 우리를 망설이게 만든다. 그러나 포기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성공을 향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상황이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우리는 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은 때때로 당신이 포기했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만두기로 한 결정이 때로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다.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포기가 무조건적인 실패는 아니며 계속 전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도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하고 그 결정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과 성장이다. 그러니 때로는 손을 놓아보자.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기대해보자. 포기란 때로는 더 큰 꿈을 향한 새로운 출발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당신의 결단에서 비롯된다. 오늘 낭독할 책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하완 작가의 에세이로 현대 사회에서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경쟁 중심적인 가치관과 끊임없는 노력만이 성공의 열쇠라는 통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사회적 기준에 맞춰 무조건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작가는 다양한 예시를 통해 인생의 불확실성과 무작위성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작가는 노력의 양과 결과가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는 예시를 보여주며 노력이 반드시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각자의 성장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빨리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으며 이는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우리 사회의 경쟁 중심적 가치관에 대해 재고하게 만드는 책이다. 현명한 포기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행복과 성취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력이 우리를 배신할 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신교육을 받는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노력하지 않고 얻은 성공은 비겁한 거야. 이런 교육 말이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신앙처럼 품고 살아간다. 이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세상을 좀 살아보면 알게 된다. 아니, 살면 살수록 아니라는 것을 더 크게 느낀다고나 할까.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다.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니까. 열심히 하지 않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다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점점 빈곤해지는 사람도 있다. 수백 번의 오디션을 본 후에야 배우로 데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구 오디션에 따라갔다가 쉽게 데뷔하는 사람도 있다. 멀리서 예를 들 것도 없다. 공들인 작업은 별다른 성과를 못 냈는데 대충대충한 작업은 좋은 성과를 낸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반드시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열심히 안 했다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우리가 믿었던 것과는 다르게 인생은 이처럼 아이러니하다. 우리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우리의 믿음, 즉 노력이 우리를 자주 배신하기 때문이다. 나는 죽어라 열심히 노력하는데 고작 이 정도고 누구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도 많은 걸 가져서다. 분명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배웠는데 또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이상하다. 뭔가 속은 것 같다. 잘못 살아온 것만 같다. 그렇다고 노력을 멈출 수도 없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나마 지금 정도도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알 수 없어서 괴롭다. 왜 노력이 우리를 배신하는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어도 난 답을 알지 못한다. 다만 괴로움을 줄이는 법은 안다. 분하지만 인정해버리는 것이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없을 수도, 노력한 것에 비해 큰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괴로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반드시 이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보상은 언제나 노력한 양과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노력한 것보다 작게 혹은 더 크게 주어진다. 어쩌면 아예 보상이 없을 수도 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노력한 것에 비해 큰 성과를 얻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비난하지 말고 그 성과를 인정해 주자. 그것은 나 역시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얻을 수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니까. 질투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행운을 인정하면 더 많은 행운이 찾아온다나 어쩐다나. 믿거나 말거나. 이처럼 노력은 항상 우리를 배신하기 때문에 노력하면 할수록 자꾸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소설가 하루키는 억울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상한 방식으로 위로한다. 원래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노력으로 다 된다는 말도 거짓말이지. 알겠어. 내 노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여기엔 어떠한 해답도 없지만 그걸로 충분하다. 나에겐 엄청난 위로가 된다. 가장 쉽게 불행해지는 법. 스스로를 가장 빨리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비교를 추천한다. 그건 실패가 없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못 믿겠다면 지금 당장 나보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나 나보다 예쁜 혹은 잘생긴 사람을 떠올려보자. 주변 사람도 괜찮고 유명한 사람도 괜찮다.
그러고 나서 나의 삶을 가만히 옆에 두고 비교해보자. 나는 불행하다. 순식간에 불행해졌다. 봐라, 비교는 실패가 없다. 그런 이유로 나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짓을 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인다. 굳이 사서 불행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남들과 다르다는 데 불안함을 느끼기보다는 자부심을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유니크한 삶, 아무나 못 살아보는 삶이라고 말이다. 생각해보면 모두의 삶은 유니크하다. 세상에 똑같은 삶이란 없다. 물론 비교하지 않는 삶을 실천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다가도 갑자기 외부로부터 훅 들어오는 공격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 저 집 자식은 보약을 사줬다는데, 저 집 자식은 손자를 낳았다던데, 저 집 자식은 돈을 잘 번다던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비교할 거리가 넘친다. 자신을 비교하고, 자식을 비교하고, 그 다음은 손자를 비교하고.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행복한 이유를 찾기보단 불행한 이유를 찾는데 평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다. 포기의 기술.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다. 일확천금의 꿈을 꿨다. 주식으로 대박나서 하던 일을 다 때려치우는 달콤한 꿈 말이다. 처음에는 주식으로 돈을 조금 벌었다. 곧 기대에 휩싸였고 힘들게 모은 돈을 모조리 주식에 넣었다. 결국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후 정신을 차렸고 지금은 주식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바로 손절매다. 손절매란 주가의 하락으로 손해가 났을 때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실패를 인정하고 보유한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을 말한다. 내가 산 가격보다 주가가 내려가고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것이 예상된다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 팔아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못해서 더 큰 돈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부분 눈앞에서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데도 팔지 못하고 물타기를 하거나 버티기를 한다. 주가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오르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거다. 그러나 그 전략은 대부분 실패한다. 다 잃고 나서야 절반이라도 건질 걸 하고 후회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 일반에 나도 포함된다. 슬프다. 말로만 들으면 참 쉬운 손절매를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만데 아까워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 포기는 비굴한 실패라고 배웠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해선 포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는 인내나 노력 같은 기술을 이미 수도 없이 익히며 살았지만 포기하는 기술은 배우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포기하지 말라고 배웠다. 그래서 포기하지 못해 더 큰 걸 잃기도 한다. 현명한 포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 노력과 시간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더라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용기. 실패했음에도 새로운 것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현명한 포기는 끝까지 버티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체념이나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의지박약과는 다르다. 적절한 시기에 아직 더 가볼 수 있음에도 용기를 내어 그만두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니까. 인생에도 손절매가 필요하다. 타이밍을 놓치면 작은 손해에서 그칠 일이 큰 손해로 이어진다. 무작정 버티고 노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겐 노력보다 용기가 더 필요한 것 같다. 무모하지만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포기할 줄 아는 용기 말이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필이 팍 꽂히는 영화가 있다. 그런 영화는 개봉 날짜를 손꼽으며 기다린다. 얼마나 재미있을지 기대를 잔뜩 품고서 말이다. 개봉날이 되면 극장으로 달려가 티켓을 끊고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영화를 본다. 또 한편의 인생 영화가 탄생하는 건가요? 인트로부터가 심상치 않다. 영화가 다 끝나고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한 채 엔딩 크레디트를 멍하니 쳐다본다.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당혹스러워서다. 딱히 흠잡을 건 없는데 흥이 오르지 않는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영화가 좀 별로다. 너무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다. 가끔 기대 이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랬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대하지 않고 보려고 한다.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다. 음식을 먹을 때도, 소개팅을 할 때도, 책을 읽을 때도 기대가 크면 실망할 확률이 높다. 그걸 알기에 무언가를 추천해 줄 땐 이런 말을 덧붙인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라면 같은 것을 봐도 굉장히 만족스럽다. 갑자기 낡고 낡은 그 이야기가 떠오른다. 잔에 반 정도 채워진 물을 보고 어떤 이는 에게 반밖에 안 남았네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와 반이나 채워져 있네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 그 사람이 무엇을 기대했는지에 따라 같은 것도 다르게 보인다. 어떤 일이나 대상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기다림. 기대란 그런 마음이다. 이미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니 기대를 한다는 건 기준이 생긴다는 것과도 같다.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에 따라 기대 이상과 기대 이하가 판가름 난다. 반대로 기대가 없다는 것은 설정해 놓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기대가 없다는 것은 바라는 게 없다는 것. 바라는 게 없으니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조금만 좋아도 크게 만족한다. 기대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높다.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기대가 없기에 작은 것에도 즐거워하고 만족한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인생도 기대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좋은 일들로 가득하지 않을까. 뜻밖의 즐거움과 행운이 가득한 선물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 무려 내 인생이니까. 나는 참 기대가 컸던 모양이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바랐길래 이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 생각해보니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바라긴 했다. 기대가 크니 기준이 높고 그러다 보니 내 인생 전체가 기대에 못 미쳐서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았다. 반이나 채워진 인생을 반밖에 없는 인생으로 여기며 불만족 속에서 살아온 것이다. 속도를 줄이면 행운이 보인다. 제목 덕분에 큰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일부는 이 책의 제목만 보고 비난하기도 한다. 무작정 열심히 달리기보단 속도를 줄이고 내 페이스에 맞게 살겠다는 뜻이었는데 마치 내가 열심히 사는 삶을 부정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착잡하다. 그만큼 열심히 사는 걸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리라.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살지 않는 건 나쁜 거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할 만큼만 하면 욕을 먹는다. 열심히 사는 게 기본값이 된 사회, 열심히 사는 게 무조건 선인 사회. 열심히 사는 건 좋은 태도지만 모두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얘기가 다르다. 내 눈엔 열심을 강요받는 사회 역시 그리 건강해 보이진 않는다. 정말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인생 망가지는 길일까? 나는 지금의 속도가 꽤 마음에 든다. 가능하면 계속 이 정도의 템포로 살고 싶다. 무리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하면서 조용하고 평온하게. 책에서도 밝혔지만 이 프로젝트는 원래 1년짜리 시험이었다. 열심히 사는데도 삶은 변할 생각이 없고 어느 순간 나는 지쳐버렸다. 마음의 병 비슷한 게 생겼다. 그래서 딱 1년만 열심히 살지 말아보자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다. 그때는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무모함이, 그 멈춤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나는 원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팔자에 없는 글작가가 되었고 내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여러 나라에 수출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열심히 살지 않기로 한 후 생긴 일들이니까 말이다. 내게 생긴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냥 운이 좋았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 운 얘기가 나와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이 이야기가 내게 일어난 일들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심리학 교수 리처드 와이즈먼은 운이 좋은 사람 혹은 운이 없는 사람이 진짜 존재하는지 밝히고 싶었다. 그래서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런저런 비교 실험을 진행했다. 그들이 실제로 운이 있고 없고는 실험을 통해 밝혀질 터였다. 여러 실험에도 두 그룹 사이의 차이는 없었다. 우연에 의해 주어지는 행운은 공평하게 랜덤했던 것이다. 그런데 두 그룹이 큰 차이를 보이는 실험이 딱 하나 있었다. 그 실험은 이랬다. 신문을 한 부씩 나누어 주고 신문에 실린 사진의 개수를 세어 실험 진행자에게 말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실험이었다. 놀랍게도 두 그룹의 결과는 크게 달랐다. 운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룹은 평균 2분의 시간이 걸린 반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룹은
대부분 몇 초 만에 답을 맞췄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 실험엔 한 가지 숨겨진 트릭이 있었다. 신문의 첫 번째 장을 넘기면 이렇게 적힌 광고가 실려 있었던 것이다. 사진을 세지 마시오. 이 신문엔 43장의 사진이 있으니 진행자에게 말하고 돈을 받으시오.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룹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광고를 보았고 진행자에게 가서 말하고 돈을 받았다. 그리고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룹의 사람들은 대문짝만하게 쓰인 이 글을 보지 못하고 끝까지 사진을 세웠다. 신기하지 않은가? 행운은 공평하게 거기 있었는데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한다.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룹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한 이유는 간단하다. 너무 열심이었던 거다. 사진을 세야 한다는 목표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눈앞의 행운을 보지 못했다. 마치 눈 옆을 가리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목표 외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그들은 아마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살아갈 것이 분명했다. 옆에 행운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말한다. 난 운이 없어라고. 내가 그랬다. 왜 열심히 사는데 내 삶은 이 모양인지 늘 불만이었고 억울했다. 내 목표, 내가 원하는 삶은 너무나 멀리 있었고 영원히 잡히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불행했다. 그랬던 내가 180도 다르게 살기로 마음먹은 거다.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 뛰지 않아도 된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목표 따위 못 이뤄도 괜찮다. 그렇게.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 시작한 일이지만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솔직히 그렇게 살면 인생 망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반대로 인생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 비로소 내게도 운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속도를 줄이면 여유가 생긴다. 여유가 생기자 늘 부족하고 못마땅했던 내 삶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내 삶엔 그리 즐거울 일도 행복할 일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곳에 이미 즐거움과 행복이 있었다. 그동안 그걸 보지 못했던 것뿐이었다. 남들과 발을 맞추지 않으니 비교하지 않게 되고 내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내 삶은 소소한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그때의 즐거움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기꺼이 목표와 정해진 길을 벗어나 다른 길을 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바보라는 얘기네. 자꾸 이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심히 곤란하다. 계속 말하지만 열심히 사는 건 좋은 태도고 권장할 만하다.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모자란만 못한 법.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위험할 정도로 과하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 병이 든다. 안 그래도 힘든 사람에게 더 열심히 살라고 말하는 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무리하지 말라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다. 이 책을 통해 조금 덜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크게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아닐까 싶다.
물론 아무런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느리게 살기 위해선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포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결국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이야기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는 나도 모른다. 정답도 없다. 그저 많은 사람이 주변에 깔린 운을 놓치지 않고 지금을 즐기며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적어도 나는 운 좋은 사람으로 살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독자들의 삶이 행운으로 가득하길 바란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믿어왔던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신념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관점을 이야기했다. 열심히 노력해도 보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깨닫게 되면서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으며 지나친 기대와 비교는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인생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운과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력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노력 그 자체의 의미를 찾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며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자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든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소소한 것에서도 만족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대치가 낮아지면 작은 성취에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고 느껴지면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를 가지며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위한 선택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지나치게 바쁘게 달려가지 않고 삶의 속도를 줄여 일상 속에서 여유를 찾아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삶의 많은 부분이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나친 자책에서 벗어나야 하며 운이 좋거나 나쁨을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무탈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국면에는 종착점이 존재한다. 학업도, 직장 생활도,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도 언젠가는 막을 내린다. 인간이기에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우리 모두는 한정된 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한정된 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인지 우리들은 유년 시절부터 항상 치열하게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듣고 살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과연 치열하게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성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들이 자신에게 반복되어 나타나면 우리는 깊은 고민과 방황에 빠진다. 주위에 보면 이와 같은 고민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최선을 다해도 성과가 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전진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제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기일까요? 매우 공감 가는 고민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다시 한번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할까? 아니면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할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포기라는 단어를 실패와 동일시하곤 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포기는 곧 실패를 의미하며 이는 곧 나고자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인생의 기나긴 여정에서 보면 이번의 포기가 반드시 인생 전체의 실패를 뜻하지는 않는다. 포기는 때로 더 큰 도전을 위한 준비 단계일 수 있다. 우리에게는 단 2개의 손밖에 없다. 새로운 것을 잡기 위해서는 이미 쥐고 있던 것을 놓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포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특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나 다니던 학교를 중단하는 것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한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시간 앞에 그 상태가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포기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기력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포기는 새로운 선택, 새로운 출발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기도 한다. 우리는 삶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지 그 불확실성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생의 앞날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소수이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내 노력의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특히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자주 흘러가는 것이다. 이런 시기가 오면 우리는 내 노력에 대한 자책을 그만두고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만 돌리지 말아야 한다. 포기해야 할 순간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일을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들이 우리를 망설이게 만든다. 그러나 포기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성공을 향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상황이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우리는 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은 때때로 당신이 포기했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만두기로 한 결정이 때로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다.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포기가 무조건적인 실패는 아니며 계속 전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도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하고 그 결정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과 성장이다. 그러니 때로는 손을 놓아보자.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기대해보자. 포기란 때로는 더 큰 꿈을 향한 새로운 출발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당신의 결단에서 비롯된다. 오늘 낭독할 책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하완 작가의 에세이로 현대 사회에서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경쟁 중심적인 가치관과 끊임없는 노력만이 성공의 열쇠라는 통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사회적 기준에 맞춰 무조건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작가는 다양한 예시를 통해 인생의 불확실성과 무작위성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작가는 노력의 양과 결과가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는 예시를 보여주며 노력이 반드시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각자의 성장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빨리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으며 이는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우리 사회의 경쟁 중심적 가치관에 대해 재고하게 만드는 책이다. 현명한 포기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행복과 성취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력이 우리를 배신할 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신교육을 받는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노력하지 않고 얻은 성공은 비겁한 거야. 이런 교육 말이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신앙처럼 품고 살아간다. 이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세상을 좀 살아보면 알게 된다. 아니, 살면 살수록 아니라는 것을 더 크게 느낀다고나 할까.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다.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니까. 열심히 하지 않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다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점점 빈곤해지는 사람도 있다. 수백 번의 오디션을 본 후에야 배우로 데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구 오디션에 따라갔다가 쉽게 데뷔하는 사람도 있다. 멀리서 예를 들 것도 없다. 공들인 작업은 별다른 성과를 못 냈는데 대충대충한 작업은 좋은 성과를 낸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반드시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열심히 안 했다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우리가 믿었던 것과는 다르게 인생은 이처럼 아이러니하다. 우리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우리의 믿음, 즉 노력이 우리를 자주 배신하기 때문이다.
나는 죽어라 열심히 노력하는데 고작 이 정도고 누구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도 많은 걸 가져서다. 분명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배웠는데 또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이상하다. 뭔가 속은 것 같다. 잘못 살아온 것만 같다. 그렇다고 노력을 멈출 수도 없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나마 지금 정도도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알 수 없어서 괴롭다. 왜 노력이 우리를 배신하는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어도 난 답을 알지 못한다. 다만 괴로움을 줄이는 법은 안다. 분하지만 인정해버리는 것이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없을 수도, 노력한 것에 비해 큰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괴로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반드시 이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보상은 언제나 노력한 양과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노력한 것보다 작게 혹은 더 크게 주어진다. 어쩌면 아예 보상이 없을 수도 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노력한 것에 비해 큰 성과를 얻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비난하지 말고 그 성과를 인정해 주자. 그것은 나 역시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얻을 수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니까. 질투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행운을 인정하면 더 많은 행운이 찾아온다나 어쩐다나. 믿거나 말거나. 이처럼 노력은 항상 우리를 배신하기 때문에 노력하면 할수록 자꾸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소설가 하루키는 억울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상한 방식으로 위로한다. 원래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노력으로 다 된다는 말도 거짓말이지. 알겠어. 내 노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여기엔 어떠한 해답도 없지만 그걸로 충분하다. 나에겐 엄청난 위로가 된다. 가장 쉽게 불행해지는 법. 스스로를 가장 빨리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비교를 추천한다. 그건 실패가 없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못 믿겠다면 지금 당장 나보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나 나보다 예쁜 혹은 잘생긴 사람을 떠올려보자. 주변 사람도 괜찮고 유명한 사람도 괜찮다. 그러고 나서 나의 삶을 가만히 옆에 두고 비교해보자. 나는 불행하다. 순식간에 불행해졌다. 봐라, 비교는 실패가 없다. 그런 이유로 나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짓을 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인다. 굳이 사서 불행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남들과 다르다는 데 불안함을 느끼기보다는 자부심을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유니크한 삶, 아무나 못 살아보는 삶이라고 말이다. 생각해보면 모두의 삶은 유니크하다. 세상에 똑같은 삶이란 없다. 물론 비교하지 않는 삶을 실천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다가도 갑자기 외부로부터 훅 들어오는 공격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 저 집 자식은 보약을 사줬다는데
저 집 자식은 손자를 낳았다던데. 저 집 자식은 돈을 잘 번다던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비교할 거리가 넘친다. 자신을 비교하고 자식을 비교하고 그 다음은 손자를 비교하고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행복한 이유를 찾기보단 불행한 이유를 찾는데 평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다. 포기의 기술.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다. 일확천금의 꿈을 꿨다. 주식으로 대박나서 하던 일을 다 때려치우는 달콤한 꿈 말이다. 처음에는 주식으로 돈을 조금 벌었다. 곧 기대에 휩싸였고 힘들게 모은 돈을 모조리 주식에 넣었다. 결국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후 정신을 차렸고 지금은 주식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바로 손절매다. 손절매란 주가의 하락으로 손해가 났을 때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실패를 인정하고 보유한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을 말한다. 내가 산 가격보다 주가가 내려가고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것이 예상된다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 팔아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못해서 더 큰 돈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부분 눈앞에서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데도 팔지 못하고 물타기를 하거나 버티기를 한다. 주가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오르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거다. 그러나 그 전략은 대부분 실패한다. 다 잃고 나서야 절반이라도 건질 걸 하고 후회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 일반에 나도 포함된다. 슬프다. 말로만 들으면 참 쉬운 손절매를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만데 아까워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 포기는 비굴한 실패라고 배웠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해선 포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는 인내나 노력 같은 기술을 이미 수도 없이 익히며 살았지만 포기하는 기술은 배우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포기하지 말라고 배웠다. 그래서 포기하지 못해 더 큰 걸 잃기도 한다. 현명한 포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 노력과 시간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더라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용기. 실패했음에도 새로운 것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현명한 포기는 끝까지 버티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체념이나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의지박약과는 다르다. 적절한 시기에 아직 더 가볼 수 있음에도 용기를 내어 그만두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니까. 인생에도 손절매가 필요하다. 타이밍을 놓치면 작은 손해에서 그칠 일이 큰 손해로 이어진다. 무작정 버티고 노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겐 노력보다 용기가 더 필요한 것 같다. 무모하지만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포기할 줄 아는 용기 말이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필이 팍 꽂히는 영화가 있다. 그런 영화는 개봉 날짜를 손꼽으며 기다린다. 얼마나 재미있을지
기대를 잔뜩 품고서 말이다. 개봉날이 되면 극장으로 달려가 티켓을 끊고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영화를 본다. 또 한편의 인생 영화가 탄생하는 건가요? 인트로부터가 심상치 않다. 영화가 다 끝나고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한 채 엔딩 크레디트를 멍하니 쳐다본다.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당혹스러워서다. 딱히 흠잡을 건 없는데 흥이 오르지 않는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영화가 좀 별로다. 너무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다. 가끔 기대 이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랬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대하지 않고 보려고 한다.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다. 음식을 먹을 때도, 소개팅을 할 때도, 책을 읽을 때도 기대가 크면 실망할 확률이 높다. 그걸 알기에 무언가를 추천해 줄 땐 이런 말을 덧붙인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라면 같은 것을 봐도 굉장히 만족스럽다. 갑자기 낡고 낡은 그 이야기가 떠오른다. 잔에 반 정도 채워진 물을 보고 어떤 이는 에게 반밖에 안 남았네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와 반이나 채워져 있네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 그 사람이 무엇을 기대했는지에 따라 같은 것도 다르게 보인다. 어떤 일이나 대상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기다림. 기대란 그런 마음이다. 이미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니 기대를 한다는 건 기준이 생긴다는 것과도 같다.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에 따라 기대 이상과 기대 이하가 판가름 난다. 반대로 기대가 없다는 것은 설정해 놓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기대가 없다는 것은 바라는 게 없다는 것. 바라는 게 없으니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조금만 좋아도 크게 만족한다. 기대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높다.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기대가 없기에 작은 것에도 즐거워하고 만족한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인생도 기대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좋은 일들로 가득하지 않을까. 뜻밖의 즐거움과 행운이 가득한 선물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 무려 내 인생이니까. 나는 참 기대가 컸던 모양이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바랐길래 이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 생각해보니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바라긴 했다. 기대가 크니 기준이 높고 그러다 보니 내 인생 전체가 기대에 못 미쳐서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았다. 반이나 채워진 인생을 반밖에 없는 인생으로 여기며 불만족 속에서 살아온 것이다. 속도를 줄이면 행운이 보인다. 제목 덕분에 큰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일부는 이 책의 제목만 보고 비난하기도 한다. 무작정 열심히 달리기보단 속도를 줄이고 내 페이스에 맞게 살겠다는 뜻이었는데 마치 내가 열심히 사는 삶을 부정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착잡하다. 그만큼 열심히 사는 걸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리라.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살지 않는 건 나쁜 거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할 만큼만 하면 욕을 먹는다.
열심히 사는 게 기본값이 된 사회, 열심히 사는 게 무조건 선인 사회. 열심히 사는 건 좋은 태도지만 모두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얘기가 다르다. 내 눈엔 열심을 강요받는 사회 역시 그리 건강해 보이진 않는다. 정말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인생 망가지는 길일까? 나는 지금의 속도가 꽤 마음에 든다. 가능하면 계속 이 정도의 템포로 살고 싶다. 무리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하면서 조용하고 평온하게. 책에서도 밝혔지만 이 프로젝트는 원래 1년짜리 시험이었다. 열심히 사는데도 삶은 변할 생각이 없고 어느 순간 나는 지쳐버렸다. 마음의 병 비슷한 게 생겼다. 그래서 딱 1년만 열심히 살지 말아보자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다. 그때는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무모함이, 그 멈춤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나는 원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팔자에 없는 글작가가 되었고 내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여러 나라에 수출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열심히 살지 않기로 한 후 생긴 일들이니까 말이다. 내게 생긴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냥 운이 좋았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 운 얘기가 나와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이 이야기가 내게 일어난 일들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심리학 교수 리처드 와이즈먼은 운이 좋은 사람 혹은 운이 없는 사람이 진짜 존재하는지 밝히고 싶었다. 그래서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런저런 비교 실험을 진행했다. 그들이 실제로 운이 있고 없고는 실험을 통해 밝혀질 터였다. 여러 실험에도 두 그룹 사이의 차이는 없었다. 우연에 의해 주어지는 행운은 공평하게 랜덤했던 것이다. 그런데 두 그룹이 큰 차이를 보이는 실험이 딱 하나 있었다. 그 실험은 이랬다. 신문을 한 부씩 나누어 주고 신문에 실린 사진의 개수를 세어 실험 진행자에게 말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실험이었다. 놀랍게도 두 그룹의 결과는 크게 달랐다. 운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룹은 평균 2분의 시간이 걸린 반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룹은 대부분 몇 초 만에 답을 맞췄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 실험엔 한 가지 숨겨진 트릭이 있었다. 신문의 첫 번째 장을 넘기면 이렇게 적힌 광고가 실려 있었던 것이다. 사진을 세지 마시오. 이 신문엔 43장의 사진이 있으니 진행자에게 말하고 돈을 받으시오.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룹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광고를 보았고 진행자에게 가서 말하고 돈을 받았다. 그리고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룹의 사람들은 대문짝만하게 쓰인 이 글을 보지 못하고 끝까지 사진을 세웠다. 신기하지 않은가? 행운은 공평하게 거기 있었는데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한다.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룹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한 이유는 간단하다. 너무 열심이었던 거다.
사진을 세야 한다는 목표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눈앞의 행운을 보지 못했다. 마치 눈 옆을 가리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목표 외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그들은 아마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살아갈 것이 분명했다. 옆에 행운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말한다. 난 운이 없어라고. 내가 그랬다. 왜 열심히 사는데 내 삶은 이 모양인지 늘 불만이었고 억울했다. 내 목표, 내가 원하는 삶은 너무나 멀리 있었고 영원히 잡히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불행했다. 그랬던 내가 180도 다르게 살기로 마음먹은 거다.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 뛰지 않아도 된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목표 따위 못 이뤄도 괜찮다. 그렇게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 시작한 일이지만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솔직히 그렇게 살면 인생 망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반대로 인생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 비로소 내게도 운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속도를 줄이면 여유가 생긴다. 여유가 생기자 늘 부족하고 못마땅했던 내 삶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내 삶엔 그리 즐거울 일도 행복할 일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곳에 이미 즐거움과 행복이 있었다. 그동안 그걸 보지 못했던 것뿐이었다. 남들과 발을 맞추지 않으니 비교하지 않게 되고 내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내 삶은 소소한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그때의 즐거움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기꺼이 목표와 정해진 길을 벗어나 다른 길을 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바보라는 얘기네. 자꾸 이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심히 곤란하다. 계속 말하지만 열심히 사는 건 좋은 태도고 권장할 만하다.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모자란만 못한 법.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위험할 정도로 과하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 병이 든다. 안 그래도 힘든 사람에게 더 열심히 살라고 말하는 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무리하지 말라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다. 이 책을 통해 조금 덜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크게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아닐까 싶다. 물론 아무런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느리게 살기 위해선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포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결국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이야기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는 나도 모른다. 정답도 없다. 그저 많은 사람이 주변에 깔린 운을 놓치지 않고 지금을 즐기며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적어도 나는 운 좋은 사람으로 살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독자들의 삶이 행운으로 가득하길 바란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믿어왔던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신념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관점을
반대로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깨닫게 되면서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으며 지나친 기대와 비교는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인생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운과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력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노력 그 자체의 의미를 찾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며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자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든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소소한 것에서도 만족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대치가 낮아지면 작은 성취에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고 느껴지면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를 가지며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위한 선택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지나치게 바쁘게 달려가지 않고 삶의 속도를 줄여 일상 속에서 여유를 찾아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삶의 많은 부분이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나친 자책에서 벗어나야 하며 운이 좋거나 나쁨을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무탈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